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회 품질경영기사 실기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는 공정부적합품률 P바가 0.03으로 되어 있다. 그죠? 공정의 P관리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P바가 0.05로 원래는 0.03이었는데 0.05로 변할 때 이 변화를 1회의 샘플로서 탐지하는 확률이 0.5다. 그죠? 확률이 0.5다라는 것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P관리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P관리도가 이렇게 생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한선과 그리고 관리 하한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죠? UCL과 그리고 LCL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정평균이 P바가 되겠죠. 이게 이제 0.0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도에서 P바가 0.05로 변했습니다. 0.05로 변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변했을 때 한 번에 1회의 샘플로서 탐지하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존에 있던 P바가 얼마냐면 0.03이었습니다. 그러면 0.05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더 커진 거다. 그죠? 더 큰 쪽으로 바뀌었는데 탐지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존에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50%의 확률로 탐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평균이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포 자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노란색 이 상한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상한관리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반이니까 확률이 이쪽이 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점으로 탐지할 확률은 50%니까 이쪽으로 가느냐 안쪽에 있느냐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중심이라는 거는 0.05라는 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UCL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즉 뭐냐면 0.05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관리도에서 UCL 값이 얼마다? 0.05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P바가 기존에 있던 P바가 어떻게 되냐면 0.03이라 그랬죠? 0.03이라 그랬고 P관리도에서 그러면 UCL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UCL이라는 거는 P바에다가 플러스 쪽이겠지. 그죠? UCL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갈 거고 3배의 표준 편차입니다. P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우리가 P바의 1-P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값을 우리가 N으로 나누어서 UCL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P바가 얼마냐면 0.03이 될 것이고 플러스 3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0.03에 1-P바니까 0.03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누기 우리가 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샘플 크기 N을 구하는 문제죠. 샘플 크기 N을 구하는 문제니까 요 값이 UCL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05. 왜? 확률이 50%니까 UCL 값하고 0.05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0.05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N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N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54.7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N이라는 거는 0. 얼마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65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65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공정 부적합품률 P가 얼마냐면 0.01이다. 그죠? 0.01. 로트가 N 이꼬르 100, C 이꼬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C 이꼬르 2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걸 알아야 된다. 그죠? 합격 판정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C 이꼬르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까 공정 부적합품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롯데에서 부적합품률 P가 얼마냐면 0.0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몇 개? 100개를 뽑았다 이거지. 알겠죠? N 이꼬르 100개를 뽑았는데 C 이꼬르 2개라는 거는 뭐냐면 100개를 뽑았을 때 0개가 나와도 합격이고 2개 이하가 나오면 합격이잖아. 그죠? 그래서 0개가 나오든 아니면 1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그렇게 됐을 때 이 로또를 합격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1회 샘플링의 경우 검사에서 로또가 합격될 확률이잖아. 그죠? 그러면 100개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100개를 뽑았는데 X값이 부적합품 수가 0개가 나오든 1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면 이 로또는 합격이 된다. 그러면 0개가 나올 확률, 1개가 나올 확률, 2개가 나올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항분포로 풀어보게 되면 100개 중에서 100개를 뽑았는데 제일 첫 번째 0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디에서? 부적합품률이 0.01이니까 여기에서 0개가 나오고 1-0.01 여기에서 몇 개? 100개가 나오면 될 것 같다. 그죠? 요게 0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1개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10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1개일 확률은 얼마냐? 0.01에서 하나를 뽑고 1-0.01에서 나머지 99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리고 2개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100개 중에서 2개가 나올 확률이다. 0.01에서 2개가 나오고 1-0.01에서 몇 개? 2개를 뺀 98개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이 3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로또가 합격할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검사 단위가 일정하지 않은, 검사 단위가 일정하지 않다. 그죠?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N이 있죠. 표본의 크기가 있다. 그죠? 15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10인 경우도 있고 뭐 20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다시 15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N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N이 검사 단위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검사 단위가 일정하지 않을 때 부적합수다. 그죠? 부적합수 같으면 우리가 N이 일정하면 C 관리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N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U 관리도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CL 값하고 중심선하고 그리고 N이 10이 있지. 그죠? 10도 있고 15도 있죠. 15 그리고 20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UCL과 LCL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N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U 관리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U 관리도에서 우리가 중심선 CL하고 관리상한, 관리한 이런 것들을 구해주면 된다. 그죠? N의 값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CL, U 관리도에서 CL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U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N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N을 다 더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게 22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적합수가 있다. 그죠? C를 다 더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486이 나옵니다. 486. 그러면 여기서 단위당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C를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C를
시그마 n으로 나누면 우리가 단위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 C가 얼마냐면 486이다, 그죠? 486을 뭘로? 225네요. 225로 나눠주면 되겠다. 225.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1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은 2.16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UCL 값과 LCL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n이 변할 때마다 UCL과 LCL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n이 11대, 15일대, 20일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UCL을 구하는 거는 관리 상한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선에서 U바가 되겠죠. U바에서 플러스 3배만큼 위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죠?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U바가 될 것이고 단위당이니까 NI로 나눠준다. N이 변하니까 이제 NI라고 그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L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U바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루트 U바를 뭘로? NI로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뭘 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 적지 말고 여기에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n이 얼마일 때? n이 10일 때잖아. 그죠? 그러면 요 n에다 10을 넣으면 되겠죠? n이 10일 때. 우리가 중심선은 변하지 않지만 UCL과 LCL은 NI의 값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요때 UCL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U바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16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2.16에다가 플러스 3배의 루트 2.16을 나눠주는데 뭘로? n으로 나눠주는 거죠? n이 여기서는 10이니까 10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고 L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2.16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밑에 쪽으로 이제 표준편차의 3배니까 루트 표준편차가 들어가는데 2.16을 10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20일적에는 기본적인 공식은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n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시험지에 적을 적에는 n 이꼬르 20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되는데 또 UCL, LCL 구하게 되겠지. 그죠? UCL이 있고 LCL이 있으니까 구하게 되는데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대로 가져와서 적는데 여기에서 단 하나 바뀌는 거는 뭐냐면 얼마? 요게 10이 아니고 20이죠. 그러면 여기에 20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20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n 이꼬르 11적에 11대 그 다음에 20일대 15일대 빠졌네. 그죠? 15일적에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얼마? n에다가 15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CL 값과 LC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관리도를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서는 단위당 우리가 부적합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부적합수를 15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 타점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관리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단위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 문제는 샘플 15개에 대해서 15개다. 그죠? 15개인데 5개가 고장 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5개가 고장 날 때까지니까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5개를 가지고 했는데 5개가 고장 날 때까지니까 요거는 정수 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정해진 숫자까지 즉 뭐냐면 5개까지 시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교체 없이 수명 시험을 하고 관측한 고장 시간은 각각 5개가 고장 날 때까지 했는데 17.5 그리고 18.8 그리고 21, 31, 42.3 이렇게 해서 5개가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의 점추정값하고 점추정값 그리고 또
90%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총 작동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죠? 총 작동 시간. 왜 이걸 구해야 되냐면 바로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점추정값을 평균 수명에 대한 점추정값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교체 없이 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MTTF라고 보고 평균 수명. 그러면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총 작동 시간을 고장 횟수로 나눠서 우리가 평균 수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작동 끝났는 게 뭐냐, 고장 났는 시점이 17.5잖아. 그죠? 그럼 작동 시간은 17.5가 될 것이고 플러스 두 번째 거는 18.5가 되죠. 18.8이 된다. 그죠? 18.8 더하기 21.0 쭉 하면 되겠지. 다 적어볼까? 5개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상관없겠다. 그죠? 뭐 그래서 플러스 또 얼마가 있죠? 31이 있고 31.0 더하기 그리고 42.3입니까? 42.3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작동 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몇 개를 가지고 있죠? 15개를 가지고 있잖아. 15개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5개가 고장 났는 시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간 외에 우리가 5개가 고장이 났지만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보면 살아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5개가 또 10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10개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고장 났는 게 42.3이니까 42.3이고 곱하기 42.3이다. 그죠? 42.3. 그리고 곱하기 뭐냐면 10개가 살아있다.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10개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 우리가 T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눠주겠죠? 몇 개가 고장났죠? 5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5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T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53.6이 나올 것이고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90% 신뢰 구간, 평균 수명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신뢰 구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을 세타라고 본다라면 이 세타는 구간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위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2t 똑같죠? 2t로 나눠줍니다. 알죠? 2t 똑같고 이 값을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구간이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은 값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 나누는 값은 큰 값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값으로 나눠줘야만 여기에는 전체가 큰 값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카이 제곱 분포값이 들어가고 똑같이 카이 제곱 분포값이 들어가는데 분포값에서 이제 큰 값은 어디 있냐면 1-2분의 알파에 있고 작은 값은 2분의 알파에 있지. 이해되죠? 그리고 자유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정수중단이잖아. 그죠? 정수중단입니다. 정수중단 같은 경우에는 2R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알죠?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세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2t니까 2 곱하기 t는 앞에서 얼마라 그랬죠? 553.6이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이 나눠줍니다. 2 곱하기 553.6이 될 것이고 나눠주는데 카이 제곱에 여기서는 90%라 그랬죠? 90%라 그랬으니까 알파 이꼴이 0.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0.10을 넣었을 때 여기는 0.95가 될 것 같네. 그죠? 0.95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95가 되고 자유도는 얼마냐면 2R이니까 R이 얼마였죠? 5였잖아. 5.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는 카이 제곱에 2분의 알파니까 0.05가 들어가겠네. 그죠? 그리고 2R이니까 여기에는 10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표에서 찾는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문제 주어지든 아니면 표로 주어지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하면 찾게 되면 18.31이 될 것이고 요 값은 얼마냐 하면 3.94가 될 겁니다. 3.94. 그러면 요거 넣으면 되겠죠. 넣어서 계산을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어렵지 않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그죠? 이런 문제들은 4번 같은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는 우리가 품질 경영에 관한 문제다, 그죠? 품질 경영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ISO 9000에 나오는 건데 요구 사항의 불충족이다, 그죠? 충족이 안 돼 있는 거지. 충족이 안 돼 있는 요걸 갖다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요구 사항으로 부여되는 범주 순위 요걸 갖다 순위니까 우리가 요걸 등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등급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이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용어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조금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